이제 위원장인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위원의 자격으로 7분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검찰이 많이 망가졌죠. 권력에 예속화되고 권력에 종속이 돼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쭉 내려왔던 현상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착관계가 왜 발생했죠? 서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검찰의 그렇죠. 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뜻을 알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의도적으로 청와대의 그런 뜻에 맞추어서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우리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가 이 글 중에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이 부분이에요. 2003년도 연세법학회 동계세미나에서 주장했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임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견해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검찰의 정치화가 이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걸 해소하면은 검찰이 탈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권력 예속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 견해와 제 생각을 이 부분에서 딱 일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 임명에서부터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장관한테 빚을 지는 구조를 깨야 됩니다.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됐지만 9명의 후보자 중에 9명의 추천위원 중에 5명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아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중립적인 인물을 다 구성해서 거기서 총장을 뽑으면은 총장이 빚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인생사가 다 기본 테이크 아니에요? 그러면은 받는 게 없어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구성을 한번 바꿔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사장 직선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후보자님 발언 태도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소신을 갖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해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일국의 장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자리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신, 철학, 그리고 지금 장관으로 지명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후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 검찰개혁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강론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총장이 차기 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장관 총장 다 제껴놓고 다음에 총장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거나 최소한 근접하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검찰총장의 선출이 어떤 방법이냐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 그 제도 하에서 2년 임기를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 지금 2년 임기도
못 채운 총장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검찰 상황에서는 내부에 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넘기는 문제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선출을 어떤 그래서, 방식으로 할 건가? 예, 제가 후보자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모든 인사권을 다 갖고 있을 경우에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괴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검찰 운영에 대한 정권을 검찰총장한테 주면은 검찰총장이 권력의 누출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정부는 장관과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다 행사했어요.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임명해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다른 수사 결정을 내는 검사들을 수사 과정상의 과오, 그 기준과 원칙 제시하지 않았어요. 를 이유로 다 자청성 발령을 해서 사표내게 나갔어요. 검사들이 얼마나 인사에 민감합니까? 저도 검사를 했지만 검사만큼 인사에 민감한 집단이 없어요. 검찰만큼. 이제 청와대 줄을 탁 섰습니다. 조국 수석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권을 운영했을 때는 우리 장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또다시 정치 권력이 예속화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그런 기계를 갖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명쾌하지 못합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좀 성명권을 좀 행사를 제가 하고 싶은데 박선영에서 최수선으로 넘어올 때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이 지불이 된 건지 그 다음에 최수선에서 우리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한테 매매로 넘어왔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82년, 85년 이때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부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을 잘 제가 구체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 모르고.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네.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런데 최수선 제 외삼촌 명의로 등기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당시에 몰랐습니다.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원인도 제가 몰랐고요. 그 당시는 독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선에서 후보자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 네.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매대금도 지급한 바가 없네요. 아니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매매계약서 92년에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 전부 아버지가 했다. 본인은 모른다 전혀. 92년에 제가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그건 아는데 네네. 이 등기 이전 과정, 매매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후보자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네. 이유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대신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근저당권 네. 설정이 아니라 그리고 후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92년도에. 그때 관여를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는데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아서 네, 잘 네, 기억이 네. 안 난다? 네네. 예. 핵심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다음 의원들이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신과 철학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물론 뭐 바쁘다고 직접 쓰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본인의 기본 구상과 다르면은 그걸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와서는 뭐 뉘앙스가 좀 다르다. 저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이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 태도를 보면은, 서면 답변도 그렇고, 지금까지 구두 답변도 보면은, 나중에 뭐, 좀 더 연구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검증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내 소신을 잃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 정책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공방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강론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차기 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장관 총장 다 제껴놓고 다음에 총장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거나 최소한 근접하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검찰총장의 선출이 어떤 방법이냐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 그 제도 하에서 2년 임기를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 지금 2년 임기도 못 채운 총장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위원장인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위원의 자격으로 7분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검찰이 많이 망가졌죠. 권력에 예속화되고 권력에 종속이 돼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쭉 내려왔던 현상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착관계가 왜 발생했죠? 뭐 서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검찰의 그렇죠. 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의 익숙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 견해와 제 생각을 이 부분에서 딱 일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 임명에서부터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장관한테 빚을 지는 구조를 깨야 됩니다.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됐지만 9명의 후보자 중에 9명의 추천위원 중에 5명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아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중립적인 인물을 다 구성해서 거기서 총장을 뽑으면은 총장이 빚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뜻을 알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의도적으로 청와대의 그런 뜻에 맞추어서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우리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가 이 글 중에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이 부분이에요. 2003년도 연세법학회 동계세미나에서 주장했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임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견해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근데 검찰의 정치화가 이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걸 해소하면은 검찰이 탈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사가 다 기본의 테이크 아니에요? 그러면은 받는 게 없어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구성을 한번 바꿔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사장 직선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후보자님 발언 태도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소신을 갖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해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일국의 장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자리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신, 철학, 그리고 지금 장관으로 지명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후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의 탈검찰학, 또 검찰개혁,